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 공부 습관 확실하게 잡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그런 말이 있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왜냐하면 공부를 제대로 하다 보면 머리는 좋아지게 마련이거든요. 머리가 타고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머리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신 강성태 씨가 공부가 뭐니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만든 습관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무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 매년 매일같이 만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습관이 그 학생이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다시 그 학생을 만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20여 년간 계속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부 습관을 제대로 길러줬을 때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 습관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시킨다고 좋은 학원 보낸다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첫째의 공부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동생들은 언니나 오빠를 보면서 그 기준을 잡습니다. 아, 저 정도 하는 게 보통이구나, 원래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공부 습관 잡는데 실패하면 둘째, 셋째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 공부 습관을 분명하게 잡아놓으면 둘째, 셋째는 조금 더 훨씬 수월하게 따라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첫째부터 공부 습관 좀 확실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요, 두 가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공부 습관을 잡아줘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공부 습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공부 습관 확실히 잡는 법, 첫 번째, 어떻게 잡을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공부 습관을 잡아야 할 필요성을 아이에게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주도성이 있어서요, 자기가 마음이 내킬 때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강제로 시키고 선물을 주거나 벌을 준다면 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자기 마음 속에 진정으로 해야 하겠다는 그런 동의하는 마음이 없으면 요식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엄마의 눈을 피해서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하는 척하고, 이런 아이를 기르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양치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기 싫어하죠. 매일같이 재밌게 놀다가 공부하라니까 싫어합니다. 그럴 때 양치에 비유를 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 반드시 해야 될 거고, 밥을 먹었으면 양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양치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이빨이 다 썩는다. 그래, 당장은 양치를 안 하는 게 편할 수 있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는 귀찮지만 꼭 해야 되는 게 양치다. 이 공부 습관, 매일매일 하는 이 공부 습관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하려고 하면 귀찮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빨이 다 썩어버리듯이 우리 머리가 성장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머리가 썩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귀찮지만, 양치도 처음에 할 때 굉장히 귀찮았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귀찮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공부 습관도 조금만 견디고 꾸준히 하다 보면 더 이상 귀찮지 않을 거야,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먼저 공부 습관을 가지긴 가지는 게 옳은가 보다 라고 어렴풋이라도, 저학년 때 주로 하실 거니까요, 중학년도 괜찮고 고학년도 괜찮지만 이걸 명확하게 머리에 박아 넣는다라는 생각보다 이런 이야기들은 가끔씩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박아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느낄 수 있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만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겹지 않게요. 그렇게 필요성을 알았다면요, 두 번째는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뭐냐? 첫 번째,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습관이란 건 매일 할 때 습관이 되는 거지, 했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힘 있으면 하고 힘 없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시간이 많으면 하고, 이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되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일 한다. 두 번째는 같은 시간에 한다. 꼭 원래 같은 시간에 해야만 나중에 공부가 좋은 거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습관을 들이는 과정에서는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식사 시간에 따라서 우리 몸의 컨디션이 있는데, 그것을 특히 초반에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함으로써 우리 뇌와 우리 몸의 프로그램화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쯤 되면 자리에 앉는구나. 엉덩이한테 프로그램화를 하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한다, 쓴다,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히 초반일수록 항상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습관은 언제 되느냐? 첫 번째로는 3일인데요. 이 3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사람이 첫날에는 뭔가 새로운 거 하고 뭔가 의욕이 있어요. 나도 해봐야지. 담배 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3일이 지나면 하루, 이틀, 3일이 되면서 인내심이 떨어지고 원래 상태로 회귀하려는 사람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요 고비를 잘 넘기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3일을 넘기면 이제 첫 번째로 공부 습관이 조금 몸에 배는 기간이 언제냐? 바로 3주입니다. 3주. 연구 결과에 따라서 21일인데요. 3주죠. 이 3주가 지나면 1차적으로 몸에 익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감이나 거부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습관화된 것은 아니고 불편감, 저항감이 많이 떨어져서 좀 더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태가 3주가 걸립니다. 이 3주가 3번 반복되면 계속 3이죠. 3일, 3주. 3주가 3번 반복되면 그러면 9주죠. 네, 9주, 7일씩 9주 하면 7, 9, 63.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66일이라고 하는데 63일, 9주와 거의 같죠. 이 66일, 9주 동안 계속 반복하면 불편감, 저항감을 넘어서 이제는 익숙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뇌와 몸에 그것이 프로그램화하면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한 거죠. 담배를 계속 식후땡이라고 하죠. 밥 먹고 피던 사람은 그 시간이 되면 몸에서 알람이 딱 울리는 거예요. 담배를 펴줘라. 안 피면 뭔가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죠. 니코틴에 의한 것도 있지만 항상 그 시간에 하더라라는 이 정보에 대한 머리와 몸의 기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66일 동안 꾸준히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3일을 잘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3주까지 힘들고 괴로울 때 잘 북돋아 주시고 버틸 수 있게 하면 3주가 지나면 저항감이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9주, 한 달, 두 달하고 조금 더죠. 9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익숙해져서 그것을 안 하면 뭔가 허전한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면서 드디어 스스로 부모가 많이 손을 놔주더라도, 자전거 갈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잡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다가 9주가 넘어가면서 손을 떼도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주 동안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9주 동안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되도록 하십시오. 뭐 특별한 일, 급하게 그 시간에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친척 댁에 방문해야 된다고 하면 미리 그날의 계획에 따라 시간을 변경을 할 수 있겠죠. 초등 복습 습관을 들이는데 중요한 것은요, 아이에게 참여권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보통은 복습을 할 때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습 습관을 처음에 들이는 것과 자기주도 학습을 나중에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아이한테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건너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복습 습관을 들일 때부터 선택권을 좀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선택권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처음에 논의할 때 협의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할까? 요 정도 하고 요거 하고 아이의 의견을 조금 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번 정한 다음에 자, 오늘은 국어부터 할래? 수학부터 할래? 오늘은 이거부터 할래? 저거부터 할래? 몇 시에 할래? 어떻게 할래? 이것을 매일매일 자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하루에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마커 주커버그는요, 매일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청바지에 회색 티. 그렇게 회색 티만 수십 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의사결정을 불필요한 곳에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나 할 때마다 인내심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루틴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오늘 뭐 하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공부 습관을 만드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 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연습을 해서 넘어가는 거지, 처음 공부 습관 하는데 오늘 뭐 공부할래? 몇 분 공부할래? 어떻게 할래? 몇 시에 할래? 그러면 아이는 이것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아이로 하여금 뇌에 과부하를 주게 되고요. 이 생각이 인내심을 떨어뜨리고 공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엉덩이에 힘을 주는 그 인내심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을 처음에 만들 때 논의를 한번 하되 그것은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99일까지 유지하고 1년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바꿀 수는 있는데 당일치기로 그날 기분에 따라서 바꾸도록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했더니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바꿔보겠어는 괜찮습니다. 나는 수학이 먼저 하는 게 좀 좋아. 수학 2페이지 하니까 양이 적어요. 수학 4페이지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집은 어렵군요. 좀 쉬운 걸 하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식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때부터 변경해서 변경한 걸로 쭉 갑니다. 또 문제점이 나타날 때까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 오늘 국어, 수학, 영어 할래? 영어, 국어, 수학 할래? 수학, 영어, 국어 할래? 독서 할래? 이것이 선택권이 너무 많아지면 머리가 아파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택권을 초반에 주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되 매일매일 바꾸지 않도록 한다. 뭔가 하나 바꾸려면 엄마와 함께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이유 하에 바꾸도록 한다. 그날 기분에 따라 바꾸게 되면 습관 형성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공부 습관을 9주간 끌고 가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취감입니다. 성취감을 느꼈을 때 아이가 유지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중요성을 알았죠. 중요성을 알았다고 해서 9주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료가 필요한데 바로 성취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구나라는 결과물이 보였을 때 좋은데요. 첫 번째, 독서를 한다면 읽은 책들이 있죠. 독서 리스트를 써보는 거죠. 자세한 독후감이 아니고요. 단지 순번과 책의 이름만 써서 내가 한 달간, 2달간 이만큼 읽었어. 그거 자체가 좋은 성취감을 주는 목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이 될 수 있겠죠. 문제집을 제가 추천하는 과목은 오직 수학밖에 없었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그 목록, 문제집 앞쪽에 보면 날짜별로 쓰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또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노트가 그 성취감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죠. 사회과학 노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거 좋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영어 책이라든지 영어 프로그램의 진도, 그리고 그것들을 뭐 스티커로 붙인다든지 기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한테 공부 기록지를 쓰는 게 있거든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다운받으셔서 그대로 쓰셔도 되고 조금 수정해서 쓰셔도 좋겠습니다. 블로그는요, 네이버에서 콩나물쌤의 배움연구소 치시면 됩니다. 자,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취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관심이라는 건요, 관심이자 지지이자 압박이 됩니다. 바로 부모님의 관심은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압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지만으로도 안 되고요. 단순히 압박만으로도 안 됩니다. 압박만 너무 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죠. 지지만 너무 해주면 아이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태도는 지지하고 믿어주고 도와주지만 좀 많이 불성실하고 이럴 때는 약간 압박감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건강한 긴장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긴장이지 불건강한 긴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심, 적절한 압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초등 공부 습관 확실히 잡는 방법, 이번에는요, 그러면 공부 습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년별 적정 시간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도대체 공부 습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거야?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 거야? 네, 제가 기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 1, 2학년이라면요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1시간까지 권장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시간은 조금 많아 보이고요. 30분 정도가 아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한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4학년에게 저는 이제 1시간 정도를 권장을 하는데요.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1시간 정도로 하고 4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늘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6학년은 2시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30분, 3, 4학년 1시간, 5, 6학년 2시간인데요. 1학년에서 2학년 30분에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뭐 40분, 50분 이렇게 될 수 있고 3학년에서 이제 1시간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늘려나가서 5학년쯤에 이제 2시간 도달할 수 있게 하고 이제 6학년 되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면 좋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수치.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해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지 모두가 반드시 이만큼 해야 된다. 그리고 요만큼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공부 습관이 전혀 없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너 5학년이니까 2시간 절대로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요. 만약에 지금 한 4학년이다 그러면 1시간, 1시간 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30분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1, 2학년인데 시작한다면 30분으로 시작해서 3, 4학년이 되면 1시간, 5, 6학년이 되면 2시간으로 늘려나가시라는 말씀이지 이제 공부 습관 없었는데 5학년이니까 2시간이래. 너 2시간부터 시작해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항상 시작은 30분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고요. 1시간, 2시간으로 점차 늘려나가는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미 공부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간을 줄일 필요도 당연히 없겠죠.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보겠습니다. 먼저 초등 1, 2학년은요 이 세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독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림책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연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바로 일일 수학이라든지 연산 문제집, 소마셈, 기탄 수학 등등 연산 문제집을 이용해서 기초 연산 훈련을 충분히 시켜주셔야 됩니다. 숫자를 한 자릿수 한 자릿수 얘기하면 탁탁 나올 만큼.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영어를 조금씩 1학년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영어를 조금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1학년 2학기 때 약 10월 정도부터 영어 학원을 읽기 학원을 보내면서 조금 배웠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까지 읽기가 어느 정도 좀 마스터돼서 떠듬 이렇게 읽는 것이 없어졌을 때 초등 공부 습관을 확실하게 잡는 방법, 이 정도의 속도로 읽을 수 있을 때 이제 영어 읽기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독서 책 한 권, 그리고 연산 정해진 거 한 2페이지,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해서 30분 안쪽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 4학년이 되면요
이제 3, 4학년은 이제 1시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목도 5개죠. 국수, 사과, 영. 국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독서를 중심으로 하시고요. 독서하고 뭐 짧은 질문을 던지고 짧은 글쓰기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1, 2학년 때 기초 연산을 잡아줬다면 이제는 연산 문제집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인 기초 문제집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공비 시리즈로 봤을 때는 뭐 최강희 센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 말고요. 사고력 문제집 말고요. 기본 뭐 우공비나 센수학 또는 EBS 만점왕 같은 것들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집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연산이 돼 있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년 수학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여전히 매일 해야 되겠죠. 1, 2학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 통해서 영어 프로그램들 좀 보고 ORT라든지 영어 책을 좀 보면서 또 영어 학원이 있다면 뭐 주 2회나 3회 이렇게 보내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영수는 매일 한다. 워낙 중요한 과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회랑 과학은 격일로 하든지 아니면 격주 정도로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도에 그 정도로 하면 맞거든요. 격주로 한 단원 쭉 공부하고 또 넘어가고 또 사회 관련 독서하고요. 또 과학 교과서 중심 개념 공부하고 과학적 사고 좀 많이 해보고 또 과학 도서 읽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조금 넘잖아요.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플러스 사회 아니면 과학 4과목이 되죠. 그래서 하나에 한 15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는 좀 5분씩 늘려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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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하면 80분 정도까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타이머 맞춰놓고 15분, 20분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요걸 다 했을 때 1시간 정도 그리고 4학년 되면 조금 더 넘어서 한 1시간 반 정도까지 도달한다 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공부 습관 잡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5, 6학년의 경우는 3, 4학년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매일 하고요. 사회과학 격주 혹은 격일로 하면서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단지 시간이 늘었죠. 2시간으로요. 그래서 15분씩이 아니라 30분씩 정도. 국어 30분, 수학 30분, 영어 30분, 사회 혹은 과학 30분 이렇게 4개 하면 2시간이 되죠.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독서 시간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문제도 어려워지고 문제집 양을 조금 늘릴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2시간 정도 맞춰준다면 국수 사과형 5과목을 확실히 학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공부 습관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 앉아서 버티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필요성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원칙, 매일 꾸준히 같은 시간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한다. 언제까지? 습관이 형성되는 3일, 3주, 9주까지 그렇게 유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의 푸시가 훨씬 적어질 거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아이의 성취감을 위해서 독서록, 문제집, 노트 등 결과물들이 나온다면 아이가 조금 더 버티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하다. 칭찬 같은 지지일 수도 있고요.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압박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 압박이라는 건 뭐 화를 내거나 체벌을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경고 등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경고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시킬 것인가? 자, 1, 2학년은 30분, 3, 4학년은 1시간, 5, 6학년은 2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시라. 지금 5학년, 6학년처럼 학년이 높은데 이제 공부 습관 처음 들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시간이 아니라 밑에 30분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마다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저항감이 적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은 읽기, 세마기, 영어 정도 3개로 구성해서 30분 내로 할 수 있을 거고요. 3, 4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는 매일, 사회과학은 격주나 격일로. 그 다음에 5, 6학년은 똑같은 시스템인데 3, 4학년은 15분씩 한다면 30분씩 하면서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